독해 수업을 먼저 앞에 1.5교시를 할 거고 1.5교시 끝난 다음에 구문을 0.5교시 할 거예요. 그럼 8시 정도에는 끝나겠지? 8시에 끝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를 1회 보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고 단어시험을 보고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일찍 집에 가야 되는 친구는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일찍 집에 가야 되는 친구 손. 아연아 무슨 일이니? 저 쌤에 수학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걔네랑 같이 가요. 걔네가 몇 시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성민이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 또 나머지는 없고? 오케이. 현실이 봅시다. 여러분들 4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볼 부분은 순서 배열하는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순서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칠판 보자 얘들아. 원래 씨발 자, 죽겠어. 이주 있어? 야 얘들아, 야 등에 근육이 이쪽 한 가닥 이쪽 한 가닥 있지? 네? 근육이 있어요? 아니, 등에 여기 척추 이게 척추고 네. 이쪽 근육 큰 거 하나 이쪽 근육 큰 거 하나가 있잖아. 이쪽 근육이 계속 아프다. 왜 그러지? 병원 가서. 무서워 병원 가. 싫어가지고. 병원 가면은 막 옷도 벗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맨날 듣기 싫은 말만 하고 그래서 병원 잘 안 가. 하나 물어봐. 술 담배 하세요? 많이 합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나도 하겠다. 자, 40번 같이 봅시다. 칠판 봐. 얘들아, 원래 지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문이었는데 그 지문에 앞대가리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A, B 하고 C 해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맨 처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4개로 나눈 경우도 있지. 장문 42, 아니 43, 44, 45에 나오는 게 요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두 문제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총 몇 문제 출제되니? 3문제 출제돼요. 여기에 곱하기 2 하면은 6점. 3점짜리 몇 개 출제돼요?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6 플러스 1은 7점. 전체 100점 중에서 7%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른 문제 풀이랑 또 유사한 게 있지. 이거 순서별인데 순서별이랑 유사한 게 뭐가 있니? 제시된 문장 주고 이 문장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 문장 집어넣기,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의 문제? 지문에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어색한 문장 하나 빼내는 거. 문장 빼내기. 전부 다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무엇이 있기 마련입니다. C-O-N-T-E-X-T 컨텍스트.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문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지문의 문맥에서 틀린 걸 하나 골라달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문에 맥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일까?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또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무엇이 있다고? 방향성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문제처럼 맨 처음에 제시되는 지문에 맨 마지막에 얘기한 내용이 흐름이야. 그럼 그 흐름은 그 다음 문장과 이어져야겠지. 얘의 또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또 그 다음과 또 이어져야겠죠. 얘는 전체적인 흐름이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끊어진 부분이 있겠지. 그 부분에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얘는 지문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겠지. 그럼 요거를 빼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지문에는 한 개의 주제 문장이 지문의 앞쪽 부분에 배치될 것이고 이 배치된 주제문을 따라서 나머지 애들이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제일 윗대가리 이 머리를 꽉 잡고 야 이제 무슨 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 주제문 찾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주제문과 일치하는 내용이
이엇이나 아니엇이나 이엇이나 아니엇이나를 계속 추적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주량. 자, 그래서 거기 앉으면 돼. 뒤에 있는 카메라는 건들지 말고. 어차피 여기 아무도 안 있으니까 세상은 좀 앞으로 당겨서 밀고 앉으면 아니면 좀 앞으로 밀고 좀 넓게 앉아도 괜찮아요. 윤상아 무슨 일 있었니? 왜 늦었니? 오늘 좀 일찍 나오도록 하자.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대입해리고 수업이 끊어지게 되니까.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크게 순서별 문제, 이런 순서별 문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 서사구조, 두 번째 유형 논리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사구조라고 하는 건 뭐니? 대서사시 이런 거 있잖아. 서사구조라고 하는 건 뭘까? 이야기. 지문의 시간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다음에 뭐니? 아침이야 저녁이야? 아침 다음에 뭐니? 점심, 그 다음에 뭐니? 저녁, 이렇게 이어져야겠지. 그래서 서사구조는 시간 순서는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해요. 이 쉬운 문제는 어떤 유형에 들어가냐면은 44번, 43번에 들어가는 장문의 빈칸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앞인가, 누가 뒤인가를 파악하는 문제라서 뭐 별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는 논리구조이지. 논리구조가 뭐냐? 원인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결과가 들어가야겠지. 근데 꼭 이래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부연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장이 들어갈 수도 있단다. 지멋대로지. 그래서 예처럼 정해져 있는 틀이 존재하지 않는 게 논리구조야. 그래서 논리구조 문제를 풀 때는 연결어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접의 연결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however 같은 애들이 있지? 그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서로 어떻겠구나? 똑같지 않겠구나. 부연 첨가, 게다가 뭐가 있지? M으로 시작하는 거? moreover 같은 애들 있잖아. 게다가. 그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서로 어떻겠구나? 비스무리한 애들이 나오겠구나. For example, 예시. 예시가 나오면 그 전에는 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얘기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다음에는 딱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자세한 얘기가 들어가겠지. 연결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연결어들을 먼저 동그라미 친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를 푸는 아주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워야 할 거는 정석적인 방법도 배워야겠지만 꼼수도 같이 배워야겠죠. 어떤 꼼수가 있을까? 항상 뒤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들이 있어. 앞에 나올 수 없고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엄마가 먼저야 딸이 먼저야? 태어나는 순서는 엄마가 먼저지. 이게 고민돼. 딸이 엄마를 낳진 않잖아. 그렇잖아. 안 그래?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딸내미들이 2명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둘에 누구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머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맞냐? 그래, 계란이 있으면은 어딘가에 이 계란을 낳은 닭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아?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예전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거란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뒤에 들어가는 애, 달리 말하자면은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앞에는 누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런 애들이 뭐가 있을까? 늘 뒤에 있는 애들, 다른 말로 하면은 앞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경우란다. 첫 번째, 선생님이 김우열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김입니다. 미스터 김이 먼저야? 아니면은 희가 먼저야? 미스터 김이 먼저? 희가 나중이지. 여러분들이 대명사 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또는 대명사 it을 발견하거나 대명사 she를 발견하거나 했을 경우에, 또는 이건 너무 당연하지. 걔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지시 대명사인 애들이지. 지시 형용사인 애들이지. 또 뭐가 있어?
this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this situation이라고 나왔어. 그럼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this situation이 나와서 앞에는 situation이 있어야 돼. this word 앞에는 단어가 있어야 돼. this woman 앞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이 this랑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가 있죠? s로 시작하는 거 such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야. such boys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런 소년들이니까 앞에 누가 있어야겠어? 소년들이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니? 아니 쉽죠. 또 어떤 애들이 항상 뒤에 들어가는 애들일까? 정관사 더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더는 좀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더 플러스 조직명이 들어갈 경우에 우리나라 담배인상공사 어딘지 아니? KTNG 혹시 알아? 응? 그래서 더 KTNG라고 하면은 이건 조직 이름에 원래 더가 붙어있었던 애들이야. 더를 붙여서 이름을 만든 애들이지. 그럼 이런 더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더일 때? 더 플러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이스 했으니까 더 보이즈 더 보이가 먼저야 아니면은 보이가 먼저야? 보이가 먼저 더 보이는 나중이다 라는 식의 힌트를 우리가 써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못할 때 얘네들이 동아줄이 될 수도 있어요. 썩은 동아줄 아니야. 튼튼한 동아줄이야. 잘 잡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해. 네, 어부이가 뭐지? 얘는 정해지지 않은 한 소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앞에 나왔었던 이 소년을 얘가 지칭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더 보이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은 he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 알겠어?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4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오늘 볼 질문들이 몇 개 안 되니까 쌤이랑 다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보자. 여러분들 핸드폰 안 꺼졌지? 핸드폰 꺼내라고요. 핸드폰 먼저 꺼내. 핸드폰 뒷몇번 인사 핸드폰 줘야지. 어디 숨겨놨었구나. 이걸 가방에 두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도 못하고. 안 해줘. 했어. 안 해줘. 했어. 문자 보내줘. 문자 보냈구나. 그게 그거지. 그냥 선생님이 숨겨둘 테니까 쉬는 시간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쌤, 죄송해요. To modern man this is 얘들아 to modern man modern에다가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 펜 들어야지 펜 어디 갔니 펜 들어 빨리 꺼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은 인디비주얼한 것이죠. 나만의 것 개인적인 것입니다. and has no moral implications 도덕적인 적용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맨 처음에 모던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니? 모던이랑 같은 뜻 뭐가 있어? 잠깐만. 오늘날에란 뜻이야. today's 현대란 뜻이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필자가 지문에서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전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나눴지. 뭘로 나눈 거야? 현대. 그럼 이 현대의 반대는 뭐가 될까? 오늘날의 반대가 뭐야? 현재의 반대가 뭐니? 당연히 과거지. 현재의 반대를 미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가 나오면 과거도 같이 나오기 마련이야. 모던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 지문은 오늘날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나오겠구나. 그리고 필자가 시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나눠서 현재와 과거로 나눴지.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 중요해? 차이점이 중요해? 차이점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인간을 남여로 나눴어. 남녀의 차이점. 인간을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시력의 차이점 이런 걸 얘기하겠죠. 나눴어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모던 말고
past, 과거도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예상은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현대의 인간, 현대의 질병은 개인적인 것이며 도덕적인 implication,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잘 보렴. 현대의 질병은 어떤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고 도덕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 현대가 나오면 당연히 과거도 나오기 마련이라고. 그럼 과거는 어때야 돼? 질병은 개인적인 것이야? 아니면 전체의 것이야? 전체의 것이지. 도덕성이 있어 없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야. 됐니? 이거를 저 모던이라고 하는 것과 인디비주얼과 노멀 임플리케이션을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얘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면은 현대 대 과거잖아. 현대 대 과거잖아. 그러면 이 지문은 이렇게 나뉜 거야. 맨 위에 네모칸이 있고 얘가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지. 뭐 현재 두 개, 과거 하나일 수도 있고. 알겠니? 그래, 좋아요. 현재가 이어지는 게 어떤 걸까 보면 됩니다. When he contracted influenza,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에 걸리면 그는 탓을 돌리잖아요. 이 사건을, 그의 행동을 누구에게 돌리잖아? 세금 징손이나 혹은 mother-in-law, in-law라고 하는 건 결혼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뜻해. 결혼으로 만들어진 엄마, 누구지? 장모 또는 시어머니가 되겠지. 시어머니 또는 장모가 되겠죠. 내가 독감에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시엄마한테 전해가지고 시어머니 때문에 감기 걸렸잖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미친 사람이지. 맞지? 현대는 그렇대요. 자, A. Sometimes they. they에다가 뭐 해야 될까? 이거 나 주의 깊게 봐야겠다 라고 they에다 동그라미 쳐야겠다. 인칭 대명사니까 they, 그들은 아마도 not strike the guilty person himself. 죄진 사람 그 자체를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진 놈 때리지 않는데 그냥 누군가를 때릴 만한 사람이어야겠지. 맞냐? 그리고 but rather 오히려 그의 친족 혹은 부족민 혹은 책임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확장이 된대요. 질병, 행동, 어떤 행동? 아마도 질병을 만든 행동과 회복을 할 행동들은 그러므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전체 primitive community. primitive 뜻이 뭐니? 선사의 옛날에 원시라는 뜻이지. 벌써 나왔네. 과거 나왔네. 얘는 원시사회야? 아니면 현재야? 원시사회. 원시사회. 현대에 끝나야 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A는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갖다 버리세요. A가 나오려면 누구 먼저 나와야 됩니다? A 먼저 나와야 됩니다. A는 누구예요? 누군가를 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이지. 이걸 머릿속에 임시 기억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그냥 해석한다고 문제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B 봅시다. 질병은 무엇으로서? sanction. 어떠한 것, 무엇에 반하는? 사회적인 잘못된 행동에 반하는 것이 질병이었대요. 어떤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래. 사회적의 반대말이 뭐니? 소셜의 반대말이 뭐냐? 인디비주얼이지 뭐. 사회적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도록 하자.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 구성원들은 누구니? 사람이지. 이 친구는 참 사교적이야. 그럼 혼자 있는 애야?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애야?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애야. 그래서 소셜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다? 사람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행동, 집단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됩니다. 뭐가 돼서? 무엇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 어떤 기둥? of order. 질서를 지키는 이러한 사회에서 it takes over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그 역할은 누가 하니? 경찰이 합니다. 판사가 합니다. 성직자가 합니다. 어디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얘들아 봐봐. policeman, judge, and priest. 어떤 사람들이니? 사회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A겠죠. 맞냐? B가 먼저야, A가 먼저야? B 먼저. 그 다음에 A겠죠. 현대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안 나와서? 더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왔지. 얘가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니 없니? 맨 앞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면 C는 어디로 가야 될까? 안 읽어도 얘가 어디로 가야겠어?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왜? 얘랑 이어지지 않으니까. 됐어? 그럼 순서 어떻게 돼야 돼? C, B, A. 됐니?
근데 애들아 잘 봐라. 이게 쌤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스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C 안 봐도 돼. C가 맨 먼저잖아 하고 답을 알려주고 넘어가지. 근데 이게 수능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30번 때 어려움들이 몰려있잖아. 어휘 문제, 어휘 어법 문제 시작해서 빈칸들을 다 풀고 나면은 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그럼 굉장히 쫄아있어 마음이. 그럼 그 상태에서 아 C는 안 봐도 되겠네 헤헤헤 C, B, A, B에서 4번인가 5번인가 한번 툭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A에서 B 본 다음에 C는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는 쫄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 원신들 사이에서는 무엇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첫 번째 문장을 얘랑 이어지는 게 느껴지면은 아 C를 맨 앞으로 보내면 돼. 근데 얘를 읽어봤는데 얘랑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넘어가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어휘에 함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함몰된다고? 본문에 나오는 어휘에 함몰되는 거지. 이것은 뭐게? Certain marshmallow 뜻이 뭘까? 세 개 단어지? 짝대기로 이어져 있지. 하나의 뜻인 것 같긴 해. 그래도 하나는 알잖아. 셋 중에 하나는 알잖아. 셋 중에 하나도 몰라? 썰트는 알잖아, 썰트. 뭐냐? 소금이지, 그렇지. 야,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여러분 쫄지 말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명사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양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의 뜻은 염분, 습지, 토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한글로 썼잖아. 염분, 습지, 토탄이 어떤 것이고 어디 쓰이는지 아는 사람 손? 또 없지? 한국어 의미 있니 없니? 한국어도 의미 없어. 영어는 더 의미가 없지. 좀 더 써볼게. is vital for making phone batteries.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염분, 습지, 토탄은 vital 뜻이 뭐니? vital 뜻이 뭐야? 핵심이다. 중요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 배터리 만드는 데 있어서. 염분, 습지, 토탄이 중요하니? 바이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니? 바이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왜? 필수적이다, 중요하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뭔진 몰라도 얘가 폰 배터리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같이 볼까? What does it make sense? 어떤 게 말이 될까? 쓰는 게 reply comment 뭐 대신에 reply to all comment 명사거든. 무슨 뜻인지 아니? 명령 응답? 모든 명령의 응답?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네,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 넘어갔을 때 아 얘는 RC구나 얘는 RAC구나 라는 식으로 약어로 추가시킨 다음에 의미 애초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래요. 저걸 굳이 해석해서 명령의 응답, 모든 명령의 응답 이딴 식으로 해석해봤자 머리에 에너지만 낭비, 결국 문제 못 푸니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봐. 너가 받았어. 이메일 초대장을 어디에? 파티에. 그리고 그 이메일은 언급되었지. 모두들, 어떤 모두들? 참석하는 모두들, 파티에 참석하는 모두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됐니? RC와 RAC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초대장을 받았어. 그 초대장에는 참석 전원의 이름이 들어있었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A를 보도록 합시다. 그 이벤트에서 대동그라미 쳐야겠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벤트가 있어야 돼. 모두들, 어떤 모두들? 초대장을 받은 모두들은 또한 받았어요. 너의 설명.
무엇에 대한 설명? 왜 네가 못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았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모두의 명단을 받았어. 그 사건에서 왜 못 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받은 거야. 왠지 말이 되는 거 같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연이 생일 잔치에 성민이도 오고 민서도 오고 세영이도 오고 승재도 온다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나는 승재랑 사이가 나빠. 승재가 예전에 나한테 뚱땡이라고 놀렸어. 그래서 내가 삐졌거든. 그래서 이승재? 이 나쁜 새끼. 나 안 갈 거야. 말이 되죠? 혹시 모르니까 A는 맨 앞에 두도록 합시다. B를 봅시다. On the other hand, 별표 쳐야겠죠? Unfortunately, 별표 쳐야겠죠? 왜 그래? 얘들아, on the other hand 뜻이 뭐니? 몰라? 그러나잖아, 그러나. 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어때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지. Fortunately, 별표지. 왜 별표야? 앞에 내용, 뒤에 내용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역접이지. 왜 그러냐? 불행히도라고 했으니까 불행히도 뒤에는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나쁜 내용. 불행히도 앞에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자세한 역접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네가 원한다면 제공하려고 뭘 제공해? 설명, 어떤 설명? 오직, only, 오직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파티의 호스트 주선자에게만 you would use the reply command. 너는 뭘 쓰면 됩니다? RC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 돼. 호스트에게만 only를 쓰고 싶다면 뭐 하면 돼? RC를 쓰면 돼. 자, 그러면 RC가 정체가 밝혀졌지. 그러면 RC랑 똑같은 게 RAC겠냐? RC의 반대가 RAC겠냐? 당연히 반대가 RAC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RAC는 당연히 뭐겠어? 호스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게 RAC겠지. 됐니? 그리고 지문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RC, RAC 이런 식으로 반반 구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일단 RC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의 대답은 받아줘. 오직 발송한 사람한테만. 됐니? 오직 발송한 사람한테만. 그 다음에 C, 불행히도 You cannot go to the party. 너는 파티에 갈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원해, 쓰길 원해. 이메일 왜 그런지 설명해주는. 만약 네가 한다면 모두들, 어떤 모두들? To whom the email was sent. 이메일이 보내진 모두들을 안다면 You might use the reply to all command. 너는 모두에게 얘기하는 RAC를 쓰면 돼. 얘는 RC, 얘는 RAC. 근데 누가 먼저야?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그러나 있잖아. 얘랑 반대라고 했잖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른 거라고 얘기했지. RC의 반대가 누구야? RAC잖아. 어? 지금 이거라고. A, B, C인데 B에 그러나 RC였지. 여기는 불행히도 RAC였지. 그럼 누가 먼저야? 당연히 RAC가 나오고 그러나 RC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냐? 맞아? 응?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상황에서 네가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 모두에게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모두는 누구야? 이거잖아. 모두가 RAC잖아. 얘랑 연결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C가 먼저 그 다음에 B가 나중이지. A는 어디 들어가야 돼?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두에게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C 뒤에 붙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C, A, B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니 왜 피곤하니? 다들 피곤한 것 같네요. 넌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서서 수업을 들을까? 알았지? 그럼 내가 앉아서 수업을 할까? 그럴 수는 없는데. 뭐 피곤한 거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 좀 기지개 좀 펴도록 하시고, 그리고 졸는 사람 내가 가서 싸대기 쓰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졸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두 문제만 더 풀고 내가 쉬었다 가도록 할게. 피곤합니다. 아연이 떡볶이 잘 먹었니? 네. 떡볶이를 먹을수록 잠도 늘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니? 이거 씻고 있는 거 같아요.
시곤증을 이기려면 그거 토하는 수밖에 없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구나. 선생님은 고3 때 식곤증을 비롯한 모든 잠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어. 난 정말 잠이 많았거든. 그 야자 시간에 많이 졸았고, 우리 학교는 야자 시간에 졸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체벌이 굉장히 횡행하던 시절이라서 선생님이 오셔서 긴 짝대기로 머리를 팍 하고 때리셨답니다. 내가 이러고 자고 있으면 뒤통수를 딱 맞는 것이고, 옆으로 자고 있으면 옆통수를 딱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깨워주고 그랬었는데, 정신 좀 차리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커피 사줄까? 냉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 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빨리 해야지. 빨리 끝내고, 빨리 시험 보고, 빨리 집에 가겠죠? 자, hold on. 선생님 문제 빨리 풀도록 할게. 그러면 운동을 하니까 두 문제만 더 보도록 할 테니까. 왜? 아니, 많이 못 떨어져. 내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네. 말이 너무 빠른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느릿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지루해 이렇게 하고 생각할 거 아니야? 2.5면. 자, 여러분들. 코로나 타임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니? 크롤링. 일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크롤링. 여러분 수영 배웠니, 수영? 선생님 수영장 갔다 3일 나갔다가 쪽팔려서 있는데. 아니, 못 벗고 사람 잘 타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영 영법에도 크롤이 뜬다, 크롤. 어떤 걸까? 기는 거? 수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수영 있지. 이게 뭘 닮았니?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랑 물개. 이게 기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크롤 영법은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하는 게 크롤 영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는 것이 뭘 포함해? 움직여. 원 림브. 림브 뜻이 뭐예요, 림브? 사지. 그렇지. 사지, 팔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레이스를 붙으면 이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림브리스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사죠. 그치. 이거는 자네. 팔다리가 없는 뭐 이런 뜻이고 병신 이런 뜻이니까요. At a time while balancing. 계속 밸런싱 나오네. 균형을 맞춰. 중력의 중심. 트라이포드는 뭔가 트라이포드? 삼각대 이런 뜻이죠. 삼각대. 삼각 모양 만들어지는 나머지 세 개에 의해서 이게 세 개의 다리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한쪽 다리를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크롤링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니? 균형 맞추기라는 행동이다 라는 거지. A를 보도록 합시다. This is called dynamic balance system. 역동적 균형 시스템이래요. is actually the most efficient way. Efficient. 에다가 밑줄. efficient 밑줄. way of moving forward on our first. The center of gravity is maintained around one small area. Each movement and the sequence is quick and easy to alternate. Quick and easy 동그라미. 됐니? 자,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뭘까? 이것이 역동 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앞에는 this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니? 효율적인, 쉽고 빠른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당연히. 좋은 거지. 효율적인 건 좋은 거잖아. 칭찬했어.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B. In fact, 사실 careful observation, 주의 깊은 관찰, 뭘 사용하는? 투명한 표면 어디 위에? 애들 위에 다 만들어졌죠? 기계끔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universal, 하나의 공통된 이란 뜻이야. 하나의 패턴이 있다. 어떤 패턴? 팔다리 인터, 팔다리 사이에 코디네이션, 협동이 있다. 무엇을 포함하는? 손과 발에 기는 것을 협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이어지진 않네. 얘는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뭐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C. 애들 어떤 애들?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해서 기는 애들. all fours. 바꿉니다. 모 사이에 두 쌍의 연속되는 팔다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한 쌍을, 뭐 팔다리 한 쌍이니까 이거 한 쌍.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겠지. left hand with right knee. 뭐 이렇게 가는 건가. 그래서 애들은 먼저 움직여요. 한 쌍을, 왼손과 오른쪽 무릎을, 그 다음에 나머지 쌍을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움직임을 설명했지. 움직임 자체를 설명했죠. 그 다음에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지. 여기서도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한다 라는 얘기 한 번 더 있었지? 어디 있었니? 이거 있었지.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봐야 돼? this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움직임을 팔다리 4개를 모두 쓰는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D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갈 건 뭐야? C. 그 다음에는 A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니? 그럼 B만 집어넣으면 돼. B만. 그럼 B를 맨 앞에 들어갈까? 아니면 중간에 들어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갈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해봐. 여기에서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은 투명한 이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지. 그게 뭐니? 손과 무릎 기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손과 무릎에 협동이 있다 라고 얘기했지. 손과 무릎의 협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디 있니? 오른손과 왼쪽 무릎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게 먼저 얘기하고 그것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B는 어디에 들어가야겠다? 맨 앞에 들어가서 BCA가 들어가면 되겠다. 다음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rt is a non-verbal expression of one's thoughts and feelings, expression that is not only necessary but also therapeutic. 자, 얘도 중요한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예술! 7번부터 예술! 예술은 무엇이래? non-verbal 뜻이 뭐니? 언어적인 표현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테라피우틱에다가 동그라미 뜻이 뭐니? 치료의라는 뜻이야. 치료의. 예술은 비언어적인 내 감정 표현이고 예술은 치료의 효과도 가지고 있답니다.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ecstasy and torment. ecstasy 뜻이 뭐지? 절정. 그리고 torment은 뜻이 뭐지? 슬픔이란 뜻이야. 슬픔. 절정과 슬픔. 여기에서 words, 말은 적절히 묘사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우리의 감정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한테 영구라 너는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어떤 때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떨 때 가장 슬펐을까? 좀 너무 센 거는 너무 사적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조금 덜 사적인 걸 얘기해 보자면은 선생님은 군대에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군대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20살에 나도 지금의 나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내 몸을 한번 보고 거울을 보고 나서 내가 군인이 되면은 과연 어디에 쓸까? 쓸 곳이 없구나. 선생님은 당연히 군대 안 갈 줄 알고 신체 검사장에 갔거든. 그 신체 검사장에서 이거 신체 검사를 다 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해보고 하더니 상들이 뜨더라고. 그리고 조그만한 군대에 있는 조그만한 그지 같은 스피커에서 빵빠레가 올려 터졌어요. 빵빵 슉 현역이라고 써져있죠. 현역. 그때가 좀 슬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표현해야 된다? 미술로 표현해야 된다. 자, 됐니? 그럼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다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들어가야 돼? 표현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가야겠지? 에이! 만약 네가 갖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Art supplies, 미술 준비물이란 뜻이야. 미술 준비물. 붓, 물감 이런 거 있지? 말도 안 돼?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지죠. 갑자기 미술 준비물이 왜 들어가? 도화지가 왜 들어가? 이상하잖아. 없다면 아마도 좋은 생각이야. 얻는 것이. 그러니까 얻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림은 뭐 할 필요가 없어? 대작일 필요가 없어. You can start off as doodles. 형편없는 것으로도 그림을 시작할 수 있어. 이건 그림 시작을 권장하는 것이지. A는 버리고 B로 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무엇과 관계없이 그들의 스트레스나 혹은 혼란스러운 삶의 상황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들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사용과 행동, 무엇에? 예술, 미술 치료로. 뭐만큼 미친 짓이겠지만, 들리는 게 미친 짓이겠지만, keeping a box of crayons, 크레용을 갖고 있거나 혹은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 것. 어디에? 너의 책상에, 서랍에. 중요합니다. 뭐만큼?
주소책을 갖고 있거나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크레용. 크레용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크레용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크레용이 없으면은 사령 이게 들어가야겠죠. B 다음에 A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C 얘는 어디로 갈까? 앞에, 중간, 마지막 어디로 갈까?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있대? 미술 치료를 할 시기가 있지. 기억해라. 감정적인 웰빙. 여러분들 웰빙 해석하는 걸 좀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웰빙 간단해요. 여러분들 나 만나면 뭐라고 하니? 아, 인사를 안 하지 너희들은 나한테. 그냥 이러고 들어가지. 보통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안녕이야? 웰빙. 안녕. 잘 지냄을 의미합니다. 근데 민서야 정신 차리고 잘 지냄 이렇게 해서 하면 병신같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웰빙에다가 안녕이라고 하도록 하세요. 감정적인 안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능력, 어떤 능력? 느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방법. 인간의 감정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적절하겠지. 그래서 C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서 너가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그게 아트 테라피야. 근데 미술 연구가 없어? 그럼 당장 사 임마. 이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맨 앞에는 C, 그 다음에 B, 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좀 일찍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래. 너무 피곤하면 나도 좀 뻘쭘하단다. 피곤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뒤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서서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화장실 가서 좀 세수라도 좀 하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정신 차리도록 하세요. 선생님 저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핸드폰 어딘지 나도 모릅니다. 또 부탁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생님. 자 봅시다 여러분들. 44번. 정신 다 차렸지? 봐봐. 자, 44번의 형태는 주어진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굉장히 큰 스타일의 문장. 보자. Be alert to the subtle signs of about to 라고 들어가 있지? 여기에 있는 이 네모판 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해봐. 동사 원형이 맨 앞에 있으면 그런 문장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하니? 명령문이라고 하지, 명령문.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우리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이지. 그럼 얘가 우리한테 시킨 거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했니? Be alert 뜻이 뭐냐? alert. 여러분들 red alert 이런 거 들어봤어? 적색 경보란 뜻이야. alert 비슷한 거 알람. 우리를 깨워주는 거지. alert 긴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긴장해라, 깨어있어라. 무엇에 대해서? subtle 뜻이 뭐니? 미묘한 작은 사인 알지? 사인 표식. 어떤 표식? about 뭐뭐 하려는 막 뭐뭐 하려는 사인을 잘 캐치해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앞에도 당연히 누가 있어야겠어? subtle sign이 있어야겠지. 네. A. Once a puppy has relieved himself. 자, once 뜻이 뭐니? 일단 강아지가, 그래서 relieved는 뜻이 뭐냐면은 뭐 배변하다의 뜻이야. 안도하다의 뜻도 있는데 응가하다의 뜻도 있어요. 응가하면은 칭찬해줘라. 걔를 열정적으로 칭찬해줘라. 그리고 걔는 이해하게 될 거야. 뭘 이해하게 돼? 아, 혼자서 똥 누는 것이, 올바른 자세로 똥 누는 것이 어떤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건 안 돼. 걔가 올바른 자리에서 응가를 하면 가서 어이쿠 내 새끼 똥 어이쿠 잘 쌌어 똥똥똥똥똥 이 새끼 하면서 간식을 주라 이거지. 그럼 걔는 아 내가 여기다 똥 싸면 얘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대요. Which is all those who want their master to be. 이것이 모든 개들이 원하는 게 뭐야? 행복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A 나랑 들어갈 수 있니? 사인 있어 없어? 사인 없잖아. A는 버려. 똥 잘 싸면 칭찬해주라. B. 일반적으로 걔가 혼자서 똥 싸려면은 그는 뭐 한대?
sniff close to the ground. 땅에 대고 sniff. 뭐한다? 냄새. 킁킁거린대. 그리고 may whimper or whine. 낑낑거린대요. 개 키우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 죽었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키웠던 모든 개도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죽을 개를 키우고 있지. 죽을 게 아니라. 예전에 키웠어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죽었어요. 때문에 개를 키우고 있어요. 하얀색 말티즈인데 주인을 못 알아.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원래 주인이 오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내가 집에 갔어. 그러면 개가 뭐 해야 돼? 꼬리를 막 흔들면서 와가지고 안아줘 안아줘 왔니 이래야 되지. 얘는 안 그래. 얘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 그 내가 찾아가야 돼. 그래서 거기 둘이 하다 왔어. 그러면은 이게 쳐다봐. 그리고 아 제가 왔군 하고 다시 고개를 묻어요. 누구예요? 좀 애가 자폐기가 있어. 그리고 내가 고기를 구워 먹어. 그럼 걔는 뭐 해야 돼? 고기 줘 씨발 고기 이래야 되지. 얘 고기 구우면 가만히 있어. 반응을 하고 안 보여. 내가 바나나를 까 또는 오이를 먹어. 그럼 와서 달라고 해.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 당근, 상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고기를 입에도 안 대요. 얘 주식은 고구마야. 항상 고구마를 좋아해. 근육 막힌데요. 그리고 이제 산책하러 가면은 산책을 하기 싫어하고 억지로 산책을 하러 데리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 나 싫대. 이거지. 그리고 밤에 내가 뒤척이면은 구석구석 소리가 나잖아. 그럼 지져. 시끄럽다. 근데 걔를 지금 한 7마리 키워봤는데 이런 개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딱 낑낑 됐네. 그다음에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야? 똥 싸기 전에 뭐 한대? 땅에 대고 코를 그리고 낑낑대. 그 다음에 뭐하니? 스포팅 쭈그리고 앉아서 and elimination 뭐해? elimination 원래 파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응가를 뜻해요. 응가를 합니다. 어린 강아지와 함께 그 시간 어떤 시간? 킁킁대는 시간과 쭈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혹은 아마도 어떠한 표식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잘 찾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B가 말 그대로 할 수 있겠네. 일단 A는 똥 싸고 나면은 칭찬해줘라. 일단 한참 뒤에 있을 것 같고. 왜냐면 혼자 잘 똥 싸면 칭찬해주라니까.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So immediately after the pup wakes up. 그러므로 바로 뭐 한 후에 강아지가 일어난 후에 혹은 직후에 뭐 직후에 밥 먹은 직후에 혹은 놀아준 직후에 너는 걔를 어디로 데려가야 돼? Where you want him to go. 너가 원해 걔가 가길 원하는 그곳에다가 걔를 데려다 놔야 돼. 놀아주고 그러니까 놀아주고 데려다 놔야 돼. 그럼 뭐 하겠니? 걔가 뭐 하겠어? 똥 싸겠지 혼자.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똥을 싸겠지. 그 다음에 칭찬해주면 된다. 이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C 다음에 A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표식 여기 있고 똥 싸기 전에 상황, 그 다음에 똥 싼 다음에 칭찬. 됐죠? 다음 문제. 다시 봐. 또? 자, 1940년에 Cognitive Psychologist for Phrase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이 와야 됩니다. 얘가 누가 나왔어? Paul Phrase라고 하는 애가 나왔지. 언제? 40년대에 얘가 연구했대요. Preferred Timing이라고 하는 걸 연구했대. 그의 연구는 supplemented 보충이 되었지. 70년대 마리 레이스 존스가 한 연구에 의해서 보충이 되었대. 됐냐? 내가 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쿡쿡 찍었을까?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뭐라고? 그렇지, 전문가이고 얘네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연구를 했대. 그 연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 연구 과정이 또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고 누굴 잡아왔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겠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오면은 그 다음은 서사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연구를 시작해야겠죠. It's 동그라미 a fascinating thought.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되니? 아직 뭐가 매력적인 건지 모르겠지. 그것이 앞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른들은 걷습니다. 속도, 어떤 속도? 117 스텝 per minute. 1분당 117보를 걷습니다. 평균적인 걸음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보폭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남자도 117, 여자도 117. 보폭은 달라도 숫자는 똑같이 117이었대. 고전 음악 터미널로지 용어에서 안단테, 뭐 피아노 배운 사람은 다 알죠? 안단테 뜻이 뭐니? 나도 까먹었어. 느리게인가? 어쨌든 안단테가 말 그대로 뭘로 번역이 돼? 워킹 페이스, 걷는 속도. 그리고 대략 110에서 120 비트래요. 1분당 쿵쿵쿵쿵쿵쿵쿵. 요게 안단테인데 뜻이 뭐래? 걷는 속도. 그리고 걷는 속도가 곧 어떨 때? 117이지. 그러면 안단테는 굉장히 과학적인 음악 용어였네. 걷는 속도니까. 맞아? 그 다음에 B, is a surface, it, 동그라미. 속도를 정했습니다. 어떤 속도? 네가 걷는 속도, 너의 심장 박수, 어떻게 빨리 네가 숨을 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네가 자는지. 우리의 몸 시계는 버디 클럭들은 서로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네가 너의 손가락을 콩콩콩콩 두드린다면 테이블에서 거기에는 확률이 높아요. 굿 찬스가 좋은 확률이 아니야. 높은 확률이란 뜻이야. 높은 확률일 때 어떤 높은 확률? 너가 every 6 tenths of the second 1초에 6 tenths 6 tenths는 뭐니? 6분의 10이지. 1초에 6분의 10 박자로 네가 탕탕탕탕 칠 확률이 있답니다. 얘는 손가락을 두드리는 속도이죠. 그 다음에 C, 프레이스의 연구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연구도 말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C가 맨 앞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We all have internal metronome. 우리는 내 마음속, 우리 내면에 하는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메트로놈이 뭔지 아니? 그래, 그 피아노 할 때 박자 해주는 그 장치가 있잖아. 그게 뭐래? body clock이래요. 그게 뭐니? our body clock이 되겠지. 이러한 내면의 body clock은 모든 종류의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 나왔지? 이시 누구니? internal metronome이지. 어디 갔어? internal metronome이지. 내면의 메트로놈. 그 내면의 메트로놈을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가 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맨 마지막에 안단테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끝내면 되겠지. 얘들이. 그래서 순서는 C, B, A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46번. For true back to nature experience. 자, back to nature. 어디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경험에 있어서 스웨덴 누구니? 스웨덴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북쪽으로 가, 뭐 가지고? 가방 가지고 걸어가 산으로 며칠 동안.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 산으로 걸어갑니다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럼 산으로 걸어간 다음에 뭐 해야겠니? 산에서 계속 걷거나 아니면 캠프 차리고 거기서 뭐 고기 구워 먹거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 자연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얘기 들어가야 됩니다. A, the trip. 그 여행은 더 붙었지? 동그라미 쳤어요. 걸립니다. 며칠 걸립니다. 그리고 rider 가는 애들은 산에 가는 애들은 쉽니다. left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밤에 그리고 캠프를 차립니다. 이 경험, 얘는 도움이 안 되네. 이 경험의 핵심이야. 무슨 핵심? 어떤 생각?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living off the land, 땅에서 떨어져서 물가에서 쉬고자 라는 것이래. 얘는 물가에서 뭐 하는 거니? 쉬고 오는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another에다가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another 별표. 뜻이 뭔데 뜻이? another 또 다른이지. 또 다른.
그러면 잘 들어봐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행을 하나로 보는 거야? 아니면 두 개로 보는 거야? 또 다른 여행이 있다? 여행을 두 개로 보는 거지. 얘들아, 이 수업 말고 또 다른 수업이 있어. 수업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이 아들내미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어요. 자식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뭔가를 나눴지, 여행을.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또 다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뭐냐면은 스웨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뭐니? 래프팅이래. 래프팅 아까 있지 않았니? 어디 있었어? A에 있었죠. 맞아? 그래서 B 다음에 A네. 그치? 그러면 C는 일부 하이커들은 well-established trails,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하이킹 걷습니다. 걷습니다. 또 다른 거는 가서 캠프 차리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놉니다. 됐죠? 그래서 맨 앞에 들어갈 거는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되겠네요. 됐니? 그 다음 47번. 48번까지 있지? 맞냐? 48번까지 있냐? 49번까지 있냐? 8번? 48번까지 한 다음에 바로 구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래서 구문 끝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만요? 두 개. 두 개씩. 그 다음에 앞에 타이트하게 하는 이유는 뒤에 볼 시험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야. 수업을 빼고 시험 보는 거는 안 합니다. 수업할 건 다 하고 시간 남겨서 시험 보는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It'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습니다. 뭘 믿기 어렵니? 우리가 보는 거, 현재 보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 아니다? 진짜 그런 물체가 아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진짜 현재 보는 물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 나도 믿기 어렵다. 내가 보는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warning of science, 과학의 경고래. 우리는 믿음이 있어. 과학적인 업적의 믿음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인정해. 무엇을 인정해? 과학의 한계를 인정해. 우리는 과학을 믿지만 과학자들은 과학을 믿지 않는데, 특별히 퍼즐, 무엇에 대한 퍼즐? 온톨로지가 뭐냐? 존재론.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이 certain mass fact 얘기했지. 의미 없는 명사라고 얘기했죠. 존재론 이미 있을까 없을까? 없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명사에 막 휘둘리지 마. 존재론이 뭐지?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난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게 아니야. 자,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니? 과학자들이 여전히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과학을 믿지만,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가 들어가겠어? 과학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져야겠지. 헤이! 무엇에 따르면, 데이빗 범에 따르면 이러한 this quantum potential, 나 quantum potential이 뭔지 알아? 퀀텀은 양자, 포텐셜은 가능성이야. 양자 가능성. 나 이과잖아. 양자 역학 이런 거 들어봤겠네. 쓸모없어, 본문에서는. 본문에서 이게 양자, 음자, 양자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야. 그게 누구래? 아까 certain mass fact is vital 기억나지? quantum potential is non-local, not limited by space.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지역적인 것이 아니며 공간의 한계, 공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것이 QP래. 이거 그냥 Q라고 해. 그냥 Q. P.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딘지 막 가겠지, 얘가. It contains both mind and consciousness. 이것은 마음 속에 있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있어요. 이것은 impact each other instantly. 즉각 서로 임팩트 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B. 데이빗 범. 놀라운 미국 태생 Q 과학자가 동의했지. 위의 의견에 동의해서. 위의 의견이 얘라면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얘가 해야겠죠. 얘기했습니다. 전자. 어떤 전자?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전자. 등장하고 사라지는 전자. 그리고 갑자기 등장했다 갑자기 사라진대. 꾸준히 바꿔 구조를 통제돼요. 누구에 의해서? QP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잘 모르겠다. 전자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얘는 QP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근데 우리는 아까 동그라미 쳤었지? this QP라고 얘기했잖아. QP 나온 다음에 this QP가 나와야겠지? Thank you. B 다음에 A구나. 그러면 또 C가 맨 앞에 들어야 될까? CBA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과학의 한계.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 됐니? 퀀텀 포텐셜 알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까 뭐였지? 온솔로지. 쓸모없는 단어였었죠? 어휘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음. 오늘의 순서별 맨 마지막 문제죠. 순서별을 이상하게 많이 틀린 애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일 어려운 유형이 뭐냐, 너네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 볼 때. 거의 대부분은 빈칸이라고 할 거야. 빈칸 다음에는 그러면 대빵이 있으면은 뭐 부대빵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니? 보통은 순서별이야. 그리고 문장 중간에 넣기 빼기 하는 그런 배열 문제, 그런 문제들이지. 이게 당연히 제일 어려운 유형들이야. 이런 걸 보내. 아니, 저 이상하게 순서별을 많이 틀려요. 이러지 말고, 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옆에 놈도 다 순서별을 많이 틀려. 잘 정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쫄지 마시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 Suppose that. 생각해보자. 어떤 이유에서인가 증가한 수요가 있대.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가 증가했대. 이런 거 되게 좋은 단어야. 한쪽으로 치우치는 단어, 한쪽으로 가자고 하는 단어. For lead pencil, 흑연 펜슬. 그냥 연필. 아마도 무엇 때문에 베이비 붐이 일었어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애들을 많이 나니까 학교에도 많이 등록을 하겠지. 소매점은 발견할 거야. 소매점이 더 많은 펜슬을 발견할 거다. 더 많은 펜슬을 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니? 그래, 소매점이 더 많이 팔 걸 알게 되었대. 그럼 소매점이 뭐 하겠니? 소매점이 연필을 만들진 않을 테니까 소매점 어딘가에 주문하겠지. 어디 주문하겠니? 도매점에 주문하겠지. 도매점은 또 뭐 하겠니? 공장에 전화 때리겠지. 그러면 공장은 또 어디에 전화하겠니? 원산지에 전화하겠지. 원산지에서는 또 누구한테 전화해서 농부들한테 막 전화하겠지. 그 농부들은 누구한테 전화해? 얘 전화할 게 없죠. 이제 나무 길러야지 뭐. 흑연 패내고. 맞아?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면 소매점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소매점은 더 많이 팔 거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선생님은 독해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은근히 많이 해. 앞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라는 걸 예측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맞아 떨어지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에이, 뭐 하기 위해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하려고 더 많은 이러한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가격 얘기 나왔다. 더 높은 가격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작업량을 늘려요. 그래서 더 높은 수요를 맞추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은 뭐해? 더 많은 임금을 얻게 해. 연쇄구조죠. 일단 얘네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고용해. 더 많이 고용하니까 더 임금을 많이 받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지. 이러한 물건이 몸집을 찾으면은 A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걸까? 그들은 더 많은 연필을 그들의 도매상에 주문합니다. B가 맨 앞이네. 도매상은 더 많은 연필을 주문합니다. 공급업자에게. 공급업자는 더 많은 나무와 더 많은 황동과 더 많은 흑연들을 주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연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요. 이 물건들이지 뭐. B 다음에 A. C겠네. 근데 니들이 이렇게 문제 안 볼 거라고 했지? 좀만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커져가는 원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거를 리플,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BA, C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구문 체크로 하세요. 어렵게 구문 체크. 다음 시간 숙제는 5강 풀어오는 거야. 근데 안 더우세요? 넌 덥니? 이거는 선생님은 수업을 향한 열정으로 더위를 잊었어요. 말씀하시는. 뭐라고? 물? 아, 버려달라고? 저는 추워요. 너는 춥고, 얘는 덥고. 에어컨 집 꺼져버렸는데.